공화국 창건 75돌을 우리 국가의 강용한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는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한 기쁨과 환희를 안고 더 밝고 창창한 미래를 향한 총진군길을 다그쳐 나가는 온 나라 인민은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새 경륜을 펼치시며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기승자, 시대의 영웅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3일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4월에 이어 또다시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1호 발전소 언제 쌓기를 청년절 전으로 끝냈다는 보고를 받고 현지에 와서 청년들을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종세가 긴장해서 오지 못했다고, 자신께서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을 벌이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청년 털격대원들과 함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발전소 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지난 120여일간 청년 털격대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여 언제 공사를 끝냈는데 백두 전구에서 세상을 널리우는 영웅 청년 신화가 창조되었다고 그들의 미연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청년 강국의 주인인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 청년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도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로 명명해 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북방의 산거리에서 박달나무도 오르토진하는 혹한과 싸우며 발전소를 일도 세운 청년 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뜨겁게 헤아려 주시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은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하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한 우리 청년들의 정신세계였고 열렬한 애국 중심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웅장하게 솟아오른 1호 발전소 온재를 바라보시면서 올려다보면 하늘 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어흥이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 대군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전소를 돌아보면서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당중앙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것이라고 하시며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백두 청춘 대학을 졸업한 덜격대원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100명의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면 청년 강국의 미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가 일도선 곳은 우리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익축 부대로 키운 우리 당의 용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주는 힘 있는 가시로 된다고, 청년 강국의 앞길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알려면 누구나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에 와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주체 104 2015년 10월 3일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라는 역사적인 연설도 하시고 청년 돌격대원 모두를 한 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원수님의 태해 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돌격대원들은 그 다음 해에는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넉 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해산 3기원 설계공사와 양도곤천 문화휴양지 건설에서도 백두 청춘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었습니다. 주치 112 2023년 2월 평소 소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청춘 기념비를 세운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의 불멸할 위호는 우리 당 역사에 조선청년운동사에 금문자로 역력히 새겨졌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가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기대에 불가항력의 영적 투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백두산 영웅청년 때 소포지구 새거리 건설을 통째로 맡겨주셨을 때 정말 우리 당의 젊은 주력 부대라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을 세차게 꿇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건설 전구는 달라졌지만 백두청춘대학 가정은 여기 새거리 건설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건설의 최전구에서
다시 한번 용웅청년 신화를 창조하자.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것이 우리 덜격대원 모두의 하나 같은 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도이만지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열혈 청춘들의 가슴마다에 젖줄기처럼 흘러들어 용맹과 슬기를 백배해 주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맹장부대로서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용애를 더욱 빛내어 갈 것입니다. 분명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성명 돌려내자!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체히 단결하여 붕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공화국 창건 7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한 각진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 당에서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요리 안고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7골 남새농장에서는 당면한 용농공정 계획들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제때에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다운서 광물질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액들을 한 줄 간격으로 그 입덧비료를 주면서 벼가 최대로 유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보면 얼뼈 품종들에 대한 완전 물대기를 진행하고 다른 퍼전들에서는 포화수익 물대기를 하면서 수분을 70% 이상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알의 나다를 다 털 때까지 자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로 긴장해서 영연성 있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 속동농장에서는 선알 질량을 누리기 위해 호전별에 따르는 논뼈의 생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논뼈 연구기가 마감 단계인데 이 시기가 선알 질량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논물 관리와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확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원소 방부제 비료, 천연 생물 활성제와 성장 촉진제를 5일에 1차씩 분매주어 선알 질량이 빨리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안남도에서 용농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강냉이 종합 탈곡기와 밀버리 파종기를 비롯한 천여 대의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도안의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덕국기관 일꾼들과 도안의 근로자들이 이번에 농기계 집중 생산에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낌없는 성의와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알곡거지 점령을 12개 거지 중 선차적 가업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농업 근로자들과 농업전선에 함께 서 있다는 애국의 마음을 지닌 우리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요리가 이번 농기계 집중 생산 과정에 뚜렷이 반려되었습니다. 당이 제시한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일관하게 틀어지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가을철 조건에 맞게 우량 품종의 정자와 모기보장, 수입 방역 대책 등을 적극 따라 세워서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담보를 착실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농촌격리위원회 수의방역소에서 수의방역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효능 높은 여러 가지 수의약품들을 생산해서 시안의 단위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의약품이다 할 때는 예방약과 치료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이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많이 발생하는 터키 비루스성 질병, 염소에서는 염소병 예방약을 비롯해서 10여 가지 예방약 및 치료약을 생산해가지고 평양시는 이거 농장들과 축산을 하는 단위들 다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방약이 거의 70%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이 받들고 라선시에서는 선봉구역 구룡평 젖소 용소 목장을 새로 개건해서 고기와 젖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터를 마련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젖소와 용소 아리수를 늘리는 데서 모기 문제 해결을 관건적인 거리로 보고 인공 풀판만 해도 수백 정보나 조성을 넣고 사양 관리에 필요한 허동들도 10여 동이나 새로 건설했습니다. 연간 수백 톤 생산 능력의 젖가루와 신저 생산 공정도 꾸려져 있는데 그 현재 목장에서는 젖 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데서 수입 방역 사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능력학자된 목장이 관리 운영에서 제일 걸린 문제는 수입 방역 사업이었습니다. 출산에서 수입 방역 사업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실천해서 체감한 우리는 개체별 검진과 예방접종에 수선을 돌리고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을 받아들여 지금 우리 육성률을 95% 이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과 수입방역 사업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취함으로써 당의 육아정책 관철에서 기수가 되겠습니다. 라선 토끼 목장에서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토끼 마리수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주변이 야산 유리한 조건에 맞게 치, 쌀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가 높은 풀들을 시기별로 채취하여 토끼 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기를 비롯한 여러 하면서 토끼 우리 온도 속도를 집중성 생육에 필요하게끔 맞으면서 토끼 곡식염병을 우리 목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약초들을 이용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경대구역 신품종합상점에서는 정체율과 본심률이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는 데 선택을 놓으면서 구역 안의 가공 부식물 생산기지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모기 문제를 해결, 사양 관리에 드는 원가를 금명 낮추고 있습니다. 집짐승 사양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 많은 단위들에서 이룩되고 있는 좋은 경험들은 지금 여러 단위 축산물 생산에 적극 활용돼서 운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시작된 성중앙기관 일군 체육경기대회 2023이 끝났습니다. 폐막식이 12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체육상 김일국 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회 성중앙기관 책임일권들, 정무원들,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종합 순위와 종목별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중앙기관 일군 체육기대회 2023에서는 정보산업성 팀이 종합 1등을, 국가계획위원회 팀, 전력공업성 팀이 각각 2등, 3등을 쟁취했습니다. 내각총리 김덕훈 동지가 경기에서 우승한 단체들의 순회 우승기와 우승컵 등을 수여했습니다. 폐막사를 내각부총리 김성령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꾼들의 분발력과 경쟁심, 문화 수준을 보여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됐다고 하면서 모든 일꾼들이 경기대회를 통해서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맡고 있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정기기자회견에서 령토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옥지 주장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최근 조도를 중국의領토로 표기한 새 중국 지도 된 것과 관련한 일본의 부도에 대해 단죄하면서 대변인은 조도와 그 부속섬들이 중국의 고용토로서 지도에 조도를 중국의領토로 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그리스에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풍이 휩쓸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 6일 현재 3명이 죽고 3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수도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백 동의 살림집과 기업소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이 소개되고 도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할 때 대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얼마 전 유엔이 세계적인 기후 파괴가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에서 우리의 행성이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견뎌냈다. 기후 파괴는 시작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는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극단한 날씨들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계 기상기구는 북반구가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지구는 더위의 호덕이었으며 이번 계절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오목하고 치명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 공정을 지능화, 로봇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개구리의 혀를 모방해서 만든 열매 수확 로봇입니다. 영상 수감 기능을 갖춘 로봇은 도로의 뒷부분에 설치하는데 작업 시 개구리가 혀를 내밀어 곤충을 사냥할 때처럼 과일을 정확히 찾아 수확한다고 합니다. 각이한 작업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은 야간 조건에서도 토마토나 오이 등 여러 종류의 열매를 익은 것만 골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적극화되면서 그에 맞는 각이한 발전 설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파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장치입니다. 장치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난 시기는 달리 강철 재료를 쓰지 않은 것으로 해서 무게가 가벼운 것이며 이어닫개식으로 된 날개를 설치해서 강한 파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장치는 제작 원가가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전력 생산에 널리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자들은 파도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설비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 지역에서 개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매우 높고 비가 적게 내린 데다가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에서 상대 습도가 40 내지 7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양강도의 일부 지역과 함경남북도의 일부 산간지대들을 비롯한 북부와 충부의 산간지대들에서 일단 불이 달리면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9월 중순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비도 적게 내릴 것이 예견되는 것만큼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남포시와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습한 바다 공기와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황해남북도의 남부지역과 개성시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종평 이남의 동해안 지역에선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시중, 부전을 비롯한 자강도, 함경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준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입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 동해에선 비가 내린 후이고 조선 서해에서는 이렇게 개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5일부터 1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남부지역, 개성시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과 17일에도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중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4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